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VCS팀 박천성 책임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썸IP 서비스 리호스팅 및 퍼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호스팅까지는 제가 발표하고 이후 퍼징에 대해서는 김민근 연구원님이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개요, 리호스팅, 퍼징,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목에 있는 썸IP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썸IP는 차량에서 사용되는 서비스 지향 미들웨어 프로토콜입니다. 최근의 차량들은 이더넷을 기반으로 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더넷 위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들이 통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표준화한 것이 썸IP입니다. 현재의 자동차들은 과거 대비 더 많은 통신을 해야 해서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등장하였습니다. 썸IP는 BMW 그룹에서 2011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러 자동차 회사와 티어1 업체들이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BMW, 벤츠, 폭스바겐 그룹, 모비스, LG전자 등이 있습니다. BMW 그룹의 주도로 시작되었지만 이후 코베사라는 연합을 통해 다수의 업체들이 함께 관련 기술을 표준화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베사의 주요 멤버들을 보면 BMW 그룹, 그리고 모비스, 현대자동차, LG전자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썸IP는 왜 많은 자동차 및 관련 업체들이 사용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차량의 연결성이 과거 대비 엄청나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능에 대한 처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많은 업체들 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썸IP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최신의 자동차들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듣거나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제조사 서버에서 원격 진단 및 업데이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외부 네트워크 및 다양한 서비스들을 차량 안에서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트래픽과 더 많은 처리 장치 및 소프트웨어들이 차량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썸IP는 차량에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은 나쁜 마음을 가진 공격자들이 차량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는 어택 벡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차량 및 관련 업체들은 보안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저희는 썸IP를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들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고 패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장비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지 익스플로이트 파급력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취약점을 더 효율적으로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썸IP에서 취약점을 찾는 기존의 방법과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전에 그리고 최근까지도 헤드 유닛을 이용하여 해당 장비 내에서 썸IP 취약점을 찾거나 검증하는 테스트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헤드 유닛이 제공하는 컴퓨팅 파워는 PC나 서버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보안 테스팅을 진행하면서 무언가 잘못 건드리게 되면 장비가 브릭되어서 복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헤드 유닛만을 이용해 퍼징을 하려면 제한된 기능으로 인해 최신 퍼징 기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 및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썸IP 서비스를 헤드 유닛에서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AWS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해당 시스템 내에서 서비스를 리호스팅하여 보안 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는 한 개의 인스턴스당 최대 64코어까지 활용 가능하였고요. 인스턴스는 무한하게 생성이 가능하여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면 100코어 이상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 퍼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리호스팅을 통해 서비스를 테스트하게 되면 헤드 유닛 자체가 브릭될 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수행하던 퍼징 테스트에서는 적용하지 못한 최신 퍼징 기법들을 적용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취약점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리호스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리호스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호스팅이란 별도의 하드웨어 없이 에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이고요. 최근에 4대 보안 학회인 IEEE SMP, ACM CCS, 유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움 등에서 리호스팅에 대한 논문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안업계 및 학회에서는 인베디드 및 차량, IoT 등을 대상으로 취약점을 찾거나 재현할 때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을 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좋은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호스팅이랑 에뮬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보통 학계에서 리호스팅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에는 한계가 있는데 주로 하드웨어 주변 기기와 처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펌웨어 내의 코드에서 하드웨어와 직접 통신을 하기 위한 주소로 0x1000번지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주소는 GPIO를 통해서 LED가 켜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상태값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LED가 켜져 있다면 1, 꺼져 있다면 0이 주소에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에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하드웨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0x1000에 값을 읽어올 경우 1인지 0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펌웨어 내의 코드에서 이 값이 1이 아니라면 코드를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종료되게 만들어 두었다면 에뮬레이션을 할 때 이후 코드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뮬레이션된 이 펌웨어에서 다음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항상 0x1000에 1의 값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주변 기기 처리 기능의 부재로 인한 에뮬레이션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해주기 위한 기술이 연구되었고 다양한 기술들을 제안하며 주변 기기 처리 기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에뮬레이션 기술로 리호스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리호스팅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썸IP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취약점을 잘 찾고 제한할 수 있는 것만을 원했습니다. 기존의 학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아직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는 잘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술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었고요. 저희의 상황에 맞는 문제 정의와 해결 방법을 재정의하였습니다. 기존의 논문들은 펌웨어 단위로 리호스팅을 하는 방법론들을 주로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적용해 본 결과 펌웨어 단위로 리호스팅을 하기에는 차량에서는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다양한 ECU 및 헤드 유닛들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이것을 제대로 리호스팅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썸IP 서비스만을 리호스팅하는 것으로 범위를 줄였습니다. 썸IP 서비스 이외에 다른 주변 기기와의 통신을 하는 부분들은 코드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게 패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GPIO 연결을 통해 어떤 값을 가져와야지 다음 코드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면 코드 패치를 통해 항상 값을 가져온 것처럼 바이너리에 패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은 처음에는 매뉴얼하게 사람이 일일이 하였지만 이후 연구를 통해 자동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자동화는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나 썸IP API의 특징들을 활용하여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AWS와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면 x64 및 ARM에 대한 환경의 리눅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차량에서 사용되는 헤드 유닛들은 대부분 ARM 환경입니다. 그리고 리눅스 기반으로 동작하는 환경이 많습니다. 헤드 유닛에서 사용되는 리눅스 환경에서는 제약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원하는 라이브러리나 도구를 자유롭게 설치하고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헤드 유닛의 바이너리와 라이브러리만을 인스턴스 환경으로 옮겨오고 리눅스 커널의 버전 및 종류만 같은 것으로 하여 구동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저희는 CCNC 헤드 유닛 등을 대상으로 썸IP 서비스를 리호스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김민근 연구원님께서 리호스팅 이후 퍼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징 파트를 담당한 김민근 연구원입니다. 저는 먼저 퍼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썸IP의 기본적인 내부 동작 구조, 저희가 구성한 퍼징 환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퍼징 환경을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징은 프로그램에 자동으로 입력값을 넣어서 프로그램의 오류를 찾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법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퍼저는 다양한 종류의 입력값을 타겟 프로그램에 전달합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류가 발생했는지 확인하고 입력값에 대한 커버리지를 측정, 다음 입력값을 위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퍼저는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를 통해 입력값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방식으로 퍼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해야 합니다. 퍼징을 수행하는 환경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며 소스코드가 존재하는 화이트박스, 소스코드로부터 이미 빌드된 프로그램만 존재하는 그레이박스, 소스코드나 프로그램이 존재하지 않는 블랙박스로 나뉩니다. 저희의 타겟은 소스코드가 없고 프로그램만 존재하는 그레이박스 환경으로 이때 실제 퍼징을 수행하기 전에 타겟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들어줘야 하며 이는 박천성 책임연구원님이 앞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레이박스 퍼징 환경에 활용되는 도구들을 설명하고 저희 연구에서는 어떤 도구를 채택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레이박스 퍼징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이 활용되며 대표적으로 QEMU, 프리다, 기드라가 사용됩니다. QEMU는 CPU 및 시스템을 에뮬레이션 해주는 도구이며 퍼징을 수행하는 호스트와 타겟 프로그램의 아키텍처가 서로 다를 때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CPU 에뮬레이션은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에 영향을 주며 퍼저의 전체적인 속도를 느리게 만듭니다. 프리다는 후킹 기반의 프로그램 계측 도구로 함수의 매개 변수 또는 반환값을 추적하고 변조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직접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기드라는 NSA에서 만든 역분석 도구로 직접 개발한 슬레이라는 CPU 명령어 해석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데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아키텍처를 사용자가 직접 추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드라를 활용한 연구들이 점점 더 많이 발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는 퍼저들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AFL++로 지금도 많은 연구들이 AFL++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AFL++의 기능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AFL++는 화이트박스 환경과 그레이박스 환경 모두 지원하는데 이 중 그레이박스 퍼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QEMU 모드는 타겟 프로그램을 QEMU CPU 에뮬레이터로 해석하면서 프로그램을 계측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프리덤 모드에서는 특별히 타겟 프로그램의 함수를 후킹해 입력값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퍼징을 수행합니다. 저희는 AWS의 인스턴스를 활용해 QEMU를 사용하지 않고 썸IP 서비스들을 코드 패치에 리호스팅할 수 있었고 거기에 프리다를 활용해 썸IP 서비스의 복잡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는 퍼징 환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썸IP의 동작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그 뒤에 이러한 특성들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썸I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TCP/IP 위에서 서버 앤 클라이언트 방식으로 동작하는데 특정 썸IP 서비스가 라이브러리를 통해 함수를 등록하면 다른 썸IP 서비스들이 기능을 찾아서 함수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썸IP에서 사용되는 기능은 총 4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기능은 Request and Response로 왼쪽 그림에 나와 있듯이 서버가 함수를 기능으로 등록한 후 해당 기능을 클라이언트가 찾아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서버는 함수를 수행한 후 수행 결과에 대한 응답을 클라이언트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기능은 Fire and Forget이며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기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서버는 응답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벤트와 필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능은 이벤트로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서버가 이벤트 기능을 등록해 놓으면
클라이언트는 그 이벤트에 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수행하면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비동기 통신으로 주기적으로 값 변경에 대한 알림을 줍니다. 네 번째 기능은 필드로 단순히 서버의 특정 값을 설정하고 받는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응답과 알림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캔 통신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추가적인 로직이 수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퍼징 타겟으로 잡은 기능들은 Request and Response와 Fire and Forget 기능의 Request 부분과 이벤트 기능의 Event Notification 부분입니다. 이러한 동기, 비동기 방식의 다양한 기능들을 퍼징하려면 실제로 SOMIP 서비스 라이브러리 내부에서 어떻게 통신이 이루어지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SOMIP 서비스의 함수 호출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SOMIP 서비스는 여러 개의 SOMIP 라이브러리를 거쳐 다른 서비스들과 비동기 네트워크 통신을 수행합니다. 아래에 나온 그림은 SOMIP 서버 측이 서비스를 등록하고 SOMIP 클라이언트 측이 리퀘스트 메시지를 전달해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그림을 먼저 설명드리면 각각의 서비스들은 네트워크로 분리되어 있으며 왼쪽의 서버 역할을 수행할 SOMIP 서비스는 SOMIP 라이브러리를 통해 함수들을 등록해 기능에 대한 서비스를 등록합니다. 등록된 함수들은 비동기로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의 클라이언트 역할을 하는 SOMIP 서비스는 서버 측의 서비스를 탐색해 발견하고 발견된 서비스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함수를 호출하면 연결 라이브러리가 메시지를 생성해 서버로 전송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SOMIP 서버 측 서비스는 메시지를 수신하고 메시지 핸들러를 통해 등록된 함수를 찾아 호출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한 비동기 통신 방식은 퍼징 환경을 구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되며 또한 네트워크 연결을 수행해 퍼징한다면 많은 속도 지연이 발생하므로 더 빠르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개발해 클라이언트 서비스에 연결 없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AFR++ 프리더 모드를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SOMIP 서비스에 대한 퍼징 환경을 구성을 하기 위해 AFR++ 프리더 모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FR++ 프리더 모드는 프리더의 후킹 기능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계측하고 입력값을 전달합니다. 그림의 왼쪽에 나와 있듯이 타겟 프로그램은 makeBuffer 함수로 버퍼를 생성하고 그 버퍼의 크기를 매개 변수로 반환합니다. 그리고 makeBuffer를 통해 생성된 버퍼를 취약점이 있을 수 있는 parse 함수의 매개 변수로 넣고 호출합니다. 이때 프리더 스크립트를 통해 makeBuffer 함수를 후킹해 퍼저의 입력값과 그 크기를 매개 변수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arse 함수의 계측을 수행하면 퍼저가 생성한 입력값을 parse 함수에 넣어서 그에 대한 결과를 피드백으로 받아 퍼징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AFR++ 프리더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 개발한 커스텀 SOMIP 라이브러리의 구조와 퍼징 환경의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SOMIP 라이브러리를 커스터마이징하여 외부 클라이언트 서비스의 요청 없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림 중앙에서 볼 수 있듯이 커스텀 SOMIP 라이브러리의 서비스 등록 함수의 에필로그 부분에서 함수를 반환하지 않고 메시지를 생성하고 메시지 수신 함수를 직접 호출하여 등록된 함수를 바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커스텀 SOMIP 라이브러리에서 AFR++ 모드를 프리더 모드를 적용하여 메시지 생성 함수를 후킹해 입력값을 전달하고 메시지 수신 함수를 계측하도록 하여 실제 SOMIP 서비스의 타겟 함수를 퍼징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네트워크를 통한 패킷 전송 없이 메시지를 전달하여 빠른 속도로 퍼징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완성된 퍼징 환경을 검증하기 위해 이전에 발견한 취약점을 대상으로 퍼저가 찾아낼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이미 패치가 완료된 상태이고
이전 버전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테스트했습니다. 퍼저의 조이값이 되는 시드로는 단순 1바이트의 알파벳 A 문자 하나만 넣어줬습니다. AFR++의 CMP 로그 기능은 피드백을 통해 SumIP의 시리얼라이즈된 메시지 구조를 자동으로 알아냈고, 약간의 시간이 지나서 AFR++는 취약점이 발생하는 함수까지 도달하고 크래시를 발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 측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취약점을 발견하기까지는 평균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현재 다양한 SumIP 서비스들을 리호스팅하고 퍼징 환경을 구성해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차량의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연결됨에 따라 저희는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할 수 있는 SumIP 서비스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범위를 줄여서 취약점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헤드 유닛과 동일한 아키텍처에서 SumIP 서비스들을 코드 패치하고 리호스팅해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 저하 없이 에뮬레이션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커스텀 SumIP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네트워크 통신 없이 스스로 SumIP 기능들에 대해 직접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렇게 만든 커스텀 라이브러리에 AFR++ 프리덤 모드를 적용해 그레이박스 퍼징 환경을 구성하여 퍼징을 수행했습니다. 더 많은 SumIP 서비스들을 리호스팅하고 퍼즐을 붙여보고 있으며, SumIP에서 바로 호출되는 함수에서는 실제로 많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기도 하며, 이때는 전달받은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는 함수를 따로 트리거해 퍼즐의 커버리지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